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자마자 약세를 보이며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플러스 0.3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계속되는 상승세가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이런 뉴스 덕분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었고, 제약과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만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오전장만 개장을 하였고 오후장은 개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홍콩 항생지수가 상승으로 보여도 그건 크리스마스 이브의 주가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첫 번째는 오미크론 경계감 때문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인구 1,300만 명의 시안시를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22일부터서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아직도 봉쇄 중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11월 달 공업 이익을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만 안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중국 증시는 상당히 심합니다. 자, 그리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대만 증시의 상승의 주축이었죠. TSMC는 오늘 플러스 0.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대만의 TSMC는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출발했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자 코스닥의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3.9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와, 정말 너무하죠.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매일매일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고점에서 계속 매도하면서 주가가 매일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보세요, 여러분. 동시호가 때 이렇게 10원도 상승을 시키지 않겠다, 외국인과 기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테스라던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보시면 여기가 시초가거든요. 시초가에서 1% 이상을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빼버렸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러셀과 똑같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항상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르는데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주는 상승이 영 시원치 않네?
자, 중소형 반도체주는 주가가 오르면은 지금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큰 손들이 주식을 매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매수하지 러셀이라던가 한미반도체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찌라시로 급등시켰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악몽 같은 주식입니다. 장중에 피싱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재용 씨가 동진 세미캠을 인수를 지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직행했다가 그날 마이너스로 마감된 비운의 종목인데,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패 위험도 없으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셔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진짜로 동진 세미캠을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려 들어갔다가 낚인 겁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가짜뉴스 논란으로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일본보다 더 뛰어난 불화수소를 만들었다, 뭐 이런 찌라시를 띄우면서 상한가를 한 번 보낸 게 아닙니다. 2번이나 보냈어요. 2번. 근데 이번에는 가짜 피싱 사이트를 만든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언론사들에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보냈어요. 거기다가 대표이사의 부사장까지 지분을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럼 저런 악재 뉴스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가짜 뉴스인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계속 파니까 오히려 아무 뉴스 없이 또 상한가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가짜뉴스로 지난번에 한탕 해먹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을 때 탈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면서 중소형 코스닥 반도체주로 수급이 갈 줄 알았으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거래 자체가 없더군요. K시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거래량이 고작 52,000주입니다. 물론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 내일 중소형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는 분명히 갭이 뜨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서 한국의 확진자가 4,2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자, 보통 여러분 확진자 감소가 일어날 경우에는 코스닥 종합지수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에는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 GH 신소재, 응압병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초반부터서 하락이 크게 나왔거든요. 물론 종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비대면 관련 수혜주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금지돼서 교육 관련 수혜주 YBM넷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마이너스 2.23%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처럼 반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한 종목이 반 정도가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반반 정도죠. 그런데 지금 코다리 식구 테마주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코스닥은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리면서 코스피만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식약처에서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화이자의 치료제 이름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로비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니, 화이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으면은 이렇게 약 이름에 로비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보통 미국의 백신 관련주라던가 혹은 미국의 먹는 치료제 관련주에 저런 호재 뉴스가 나오면은 한국의 코다리19 치료제는 이렇게 내립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HLB 관련주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0.8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6.49%의 급락이 나왔어요.
아니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선구매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이 나오다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나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틀 동안 10%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국산 백신 치료제 관련주 HLB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오늘 마이너스 2.24%의 하락이 나왔죠. HLB하고 넥스사이언스는 두 종목이 이어졌기 때문에 넥스사이언스가 급락이 나오면은 HLB는 이렇게 주가가 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산 치료제 관련주와 국산 백신 관련주에는 이렇게 악재 때문에 대부분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군요. 와, 저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매수 창구가 전부 다 JP모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자, 오늘 셀트리온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코다리19 치료제를 추가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뉴스 때문이죠. 자,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주를 5만 명분을 추가적으로 구입했다라고 하고, 이는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5%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든 급등이 나오던 그 다음날 잠깐 올리는 척 해버리고 다 내동댕이 치는 게 최근 패턴이죠. 자, 보세요. 홍준표씨 관련주 한국선제,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21%까지 올렸다가 종가가 플러스 15%, 고점 대비해서 6%를 빼버리고 오늘 어때요? 마이너스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을 잘 비교해보라고 말씀드렸죠. 평소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졌을 때도 상한가를 못 말고 상한가도 못 가고 20%대 상승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지고 막 20% 가까이 찍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부분 이렇게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시초가부터 눌러버리고 패대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자, 세기상사를 보세요. 오늘 또 뺐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상한가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점상을 보냈는데 상한가에서 상한가가 풀리고 마이너스 5%, 그럼 하루 만에 마이너스 35%인데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23%,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 추가 급락. 지금 2850원에서 만원이 깨지고 3일 만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전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 이상을 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8%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18%, 고점 대비해서 10%를 뺐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지난번에 28% 오를 때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터졌는데 그의 반의 반 정도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니 그 다음날 뭐야? 그 다음날 이렇게 마이너스 8% 빼버렸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오늘 마이너스 9%대 급락을 하나 때려 맞았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에서 때려 맞았나는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진짜 뭐 거래량 좀 터지고 뭐 볼린저 가운데를 지지해줬다, 뭐 볼린저 상단에 지지해줬다,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지금은 뭐 동호회 단타, 리딩방 이런 애들이 완전히 지금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SM라이프 디자인 지금 시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점에서 10% 이상을 빼버리면은 그 다음날 반대 매매를 당하고 미수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SM라이프 디자인의 신용이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동호회 단타 리딩꾼 애들이 완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 때문에 이렇게 다 계좌가 박살나고 다 털린 다음에 주가가 막 상승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배당가 그리고 대주주 양도 소득세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양봉 뜨고 살짝 올라갔을 때 들어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3일 내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래량이 없이 상한가를 만 애들은 그 다음날 빼버리고 2시 50분까지 상한가를 못 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짠! 휴니드 보세요. 정확히 2시 50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빠졌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발생되면서 지금 상투 잡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잠 못 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휴니드를 매도를 했습니다. 9,700원에 잡아서 상한가 바로 직전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왔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상한가를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나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제 평균 매수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막 상따를 하거나 혹은 상한가까지 계속 끌고 갔으면 제 계좌가 망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렇게 마이너스 150만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다음날 플러스 5% 갭만 뜨면은 저는 수익금이 160만원이 돼요. 160만원. 근데 저는 휴니드라는 종목의 특성을 다 알고 얘는 평소에 상한가를 잘 못 가는 종목이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안 했죠. 이 정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길게 보시면 별게 아닙니다. 이거에 2배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을 때도 얘는 상한가를 찍었다가 풀렸고,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를 찍자마자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됐던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행히도 휴니드로 손실을 보지 않았죠. 요즘에는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개인들의 습성을 반대로 이용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종가 베팅 시간은 2시 50분입니다. 왜 2시 50분이냐면은 불과 여러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시 50분에 주식을 사면은 종가가 어떻게 됩니까?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30분 봉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률을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5% 정도 나오거든요. 2시 50분까지 기다렸다가 종가 베팅하면서 다음날 끌고 가면서 10%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종가 베팅하는 매매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전파가 돼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2시 50분에 종가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시 50분에 종가 베팅을 하면은 너무 손실이 커요.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상하죠. 2시 50분이 되자마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자, 지금 4만원에서 37,800원까지 빠진 거면은 약 8% 이상이 빠졌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으로 2% 이상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약품을 오늘 2시 50분에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KPS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몇 시에 상한가를 갔습니까? 2시 50분 근처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매법, 짝꿍 매매법이 있습니다. 1등주가 상한가를 가면은 2등주도 상한가를 따라가거나 혹은 종가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참고로 저도 제일약품을 오늘 매도를 했는데 저는 3,895원에 전량 매도하고 도망갔죠. 자, 지금 종가가 36,950원이었으니까 제가 저때 도망가지 않았으면은 정말 큰 손실을 봤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39,000원 밑에를 바로 강력하게 지지해주면서 39,000원만 터치를 하면은 빵 쏘고, 39,000원을 터치하면 빵 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개인들을 한 번, 두 번 털고 세 번째는 올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터는 척하고 그 다음번엔 빼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약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잠도 못 잘 거예요. 시간에서도 하락을 했고 내일 KPS 생명과학이 빠지면은 얘는 2배로 더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이 몇몇 개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제는 여러분 윤석열 씨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날 설문조사가 어땠죠? 윤석열 씨 지지율은 29%였고 이재명 씨의 지지율은 35%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윤석열 씨의 지지율을 보셨나요? 40.4%입니다.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39.7%. 오히려 윤석열 씨가 앞서고 있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해가지고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껑충 뛰어 올랐나?
그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 영상을 평소에 자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공개하는데 대부분 윤석열 씨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여러 가지 리서치를 4개를 통합해서 발표를 하는데 무조건 이재명 씨의 승리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윤석열 씨의 승리로 나왔죠. 자, 보세요. 조사 기간을 보세요. 12월 19일부터 24일입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까 김건희 씨의 사과는 포함도 되어 있지 않은 리서치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부터서 흥분해서 윤석열 씨 테마주에 팍 매수가 들어갑니다. 특히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막 13%, 14% 상승이 나오더군요. 와, 개인 투자자분들이 뉴스 내용도 자세히 막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매수를 하는데 정말 무섭죠. 자, 서현 탑메탈 오늘 주가가 플러스 14.74%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플러스 3%, 고점 대비해서 11%를 빼버렸고,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렇게 4% 이상 상승을 시켰지만 종가는 무려 마이너스 0.8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봐봐,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고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증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동차주가 오늘 전부 다 아침부터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만도라던가 자동차 관련주가 지난주에 7%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 마이너스 3.5까지 빠지면은 요럴 때 사가지고 종가에 이렇게 끌어올릴 때 매도를 하고 나가거나 혹은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까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를 비롯한 모든 주식들이 아침부터 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공략할 만한 타점은 없었어요. 거기다 지난주 시간에 다닐까 해서 급등이 나왔던 로보티지는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지가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특허를 취득했다는 뉴스 때문에 또 17.97%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급등하는 종목 말고 아침에 빠지는 종목 위주로 봤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아침부터서 그냥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하더군요. 자, 덱스터라던가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녀석은 고요의 바다 관련주고 지금 고요의 바다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시청률 7위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률 7위는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 때까지예요. 지금은 보시면 시청률이 몇이다? 죽음의 4위입니다. 자, 시청률이 7위로 짓게 되니까 고요의 바다는 한국의 최신 실패작이다, 이런 식의 비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중에 분명히 시청률이 올라간 거를 누군가가 기사를 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요 생각에 이렇게 위즈익 스튜디오를 매수하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매매가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평소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손절 진짜 빨리 해요. 2%라던가 1% 그냥 안 가면 바로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니, 자꾸 크리스마스 전에 누가 우리 집으로 택배를 시킨다. 근데 이거는 우리 집 택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주소만 우리 집으로 돼 있다. 자꾸 이렇게 피존부터서 막 냉동 물품들이 계속 우리 집 앞에 쌓이는데, 전 처음에 우리 구독자분이 제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면은 무슨 아파트 입구를 막을 정도로 계속 택배가 오니까 이거는 진짜 좀 장난 전화처럼 장난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받는 사람이 아줌마 이름이야.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던가 연휴 내내 이거 뭐 아줌마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보구나 하고 계속 그냥 택배가 왔어도 밖에다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위즈익 스튜디오를 좀 추격 매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온 순간 이런 데서 잡았는데, 제가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종목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장중에 7%가 빠져도 결국에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아주 A급 종목이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를 찍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순간에 추격 매수를 하면서 오늘 처음부터 매매가 꼬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아침부터서 9시가 탁 종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배를 빵빵빵 누르더니
문을 갑자기 똑똑똑똑똑똑똑 두드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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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 앞에 나가보니까 택배를 잘못 보낸 아줌마가 문 앞에 계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베이킹 파우더하고 피존이잖아. 엄청 무거워요. 이거 한 5kg 돼요. 5kg. 이거 들고 자기네 집 좀 가달라고 부탁하려는 건가? 아니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갈 수가 없잖아. 물론 그때는 주가가 빠지는지도 몰랐죠. 근데 아줌마가 다짜고짜 아니 왜 연휴 내내 시간이 있었는데 택배 잘못 왔으면 본인한테 연락을 주지 연락을 안 줬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택배 연락처도 없어. 요즘에는 연락처 안 놔둡니다. 아니 내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 아니 이건 여러분 CJ 택배하고 로지텍 택배란 말이에요.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휴에 영업을 안 해가지고 전화도 못 드렸고 이 로켓프레시 쿠팡은 맨 마지막에 와서 이거 뭐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자기는 크리스마스에 먹으려고 냉동식품이라던가 먹을 거 이런 거 다 주문해놨는데 안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나한테 불만을 토로하는데 아니 본인이 주소를 잘못 적은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 아줌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주가가 지금 5% 이상 빠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 마이너스 50만 원이야. 아니 아줌마랑 얘기하다가 제가 나중에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마이너스 50만 원 딱 찍힌 거 보니까 와 막 열받아가지고 사람이 막 미치겠어. 그래서 빨리 누가 고요해 받아가 지금 순위가 급상승해가지고 4위까지 올라왔다. 기사 좀 써라 막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는데 기사가 없더군요. 그리고 아침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27만 주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정도 매도 같은 경우에는 뉴스 하나 빵 뜨면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여기서 봤단 말이야. 메타버스 때문에 이렇게 막 주가가 상승할 때도 마이너스 7%에서 결국 보합 이상으로 나가는 거 보고 이것도 왠지 내가 손절을 치면은 급등하거나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바로 이렇게 그 다음날 10%대 급등이 나왔고 심지어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배 아파. 그리고 지난주에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라는 뉴스 뿌렸을 때도 14% 올려놓고 종가는 빼버렸지만 그 다음날 급등을 시켰으니까 이거 하루만 그냥 홀딩해볼까 기다리다가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누가 이런 글을 쓴 거야. 지금 넷플릭스 순위 업데이트가 낮 1시에 하는데 낮 1시에 만약에 이 고유한 바다가 3위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오늘 난리 날 거다. 지금 3위하고 4위의 포인트가 8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순위가 3위로 올라갈 것이다. 언제? 낮 1시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열받는데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1시에 알람을 딱 맞춰놓고 자버렸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주가가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더라고요. 완전 개박살 났죠. 거기다가 여러분 종목 토론방에서 나온 이야기 뻥이에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몇 시다? 7시 56분인데 새로 고치면 눌러볼까요? 그대로죠. 속았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일약품을 조금만 홀딩을 했거나 아니면 휴니들을 조금만 두 호가만 위에서 팔았어도 마이너스를 안 찍었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제가 손실을 보니까 멘탈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빨리 팔게 되더라고요. 아니 같은 테마인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던데 위직 스튜디오는 역시나 이제 마탱이가 가버렸네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오늘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으로 1.25%가 빠졌는데 이제는 답이 없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했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 소득세 때문에 매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물량들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모두 흡수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끝난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 증시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투매가 오히려 잘 나올 수 있으니 꼭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윤석열 씨 지지율 상승은 김건희 씨 사과문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윤석열 씨의 지지율 조사는 24일까지 집계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사과문 발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날 윤석열 씨 대선 후보 적합도 순위는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 상승 뉴스가 나와도 여러분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